안녕하세요. 포티넷 피지컬 AI 앤 시큐리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를 준비한 포티넷 코리아 마케팅팀의 이혜지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 포티넷은 글로벌 컨설팅 리더인 EY와 함께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보안 리스크와 그 실질적인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두 개의 세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Y 컨설팅 김상우 전무님께서 피지컬 AI의 부상과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포티넷 코리아 문기 전무님께서 OT, IT 융합 제조 환경에서의 포티넷의 AI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전한 AI 전환을 위한 핵심 인사이트가 가득하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Y 컨설팅의 김상영입니다. 오늘 피지컬 AI의 보안 위협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지컬 AI의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피지컬 AI의 어떤 정의와 몇 가지 키 피처들을 좀 짚고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는 잘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인지, 예측, 계획, 제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주변 환경에 동적으로 적응하는 로보틱과 GenAI 기술의 결합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이 피지컬 AI의 피처들을 몇 가지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봤는데, 어쨌든 다양한 산업에서 AI와 로봇 시스템의 통합 작업을 자동화하는 로보틱스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합하는 당연히 센서를 활용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특점, 그리고 동적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인간의 중간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또 필요로 한다는 부분들이 이 피지컬 AI의 중요한 키 피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어쨌든 센싱, 컴퓨팅, 그다음에 로보틱스의 통합이라는 부분들로서 좀 전체 스펙트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스펙트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좌측 하단에 보신 것처럼 이 어드밴스먼트에 있어서 범용적인 사전 학습 모델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훈련 환경과 실제 배치 간의 간극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금 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IoT하고 지금 얘기하는 피지컬 AI하고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화면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IoT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논리에 의해 입력해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원격 모니터링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통적인 IoT의 특징이라고 보신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AI는 로봇, 그 다음에 AV, 드론 등 단순 연결된 수행자가 아니라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이고 적응적으로 인지하고 추론하여 행동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피니션과 전반적인 스펙트럼과 전통적인 IoT와의 비교를 좀 간단하게 봤고요. 근데 어쨌든 이 피지컬 AI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흐름과 마켓 오버뷰를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보틱스와 AI가 결합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예상치는 한 2034년까지 연평균 한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은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력 부족을 좀 상쇄하는 그런 어떤 드라이버로 역할을 할 것 같고, 당연히 공정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되게 어려운 그다음에 위험한 환경에 인간을 대체해서 어쨌든 부상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도 향상,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좀 강화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베네핏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마켓을 얘기할 때는 한 3가지 레이어를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perception, cognition, 그다음에 actuation 같은 3가지의 레이어로 이 시장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레이어에 있는 에코시스템들을 지금 보시면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반도체, 센서, 파워 시스템, 매트리얼, 그다음에 액추에이션 시스템까지 총 6개의 이네이블 레이어들을 보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요한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예시로 좀 달아놨습니다.
또 어쨌든 이 6가지 그 이네이블러들이 잘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테슬라가 기존의 차에서 전기차에서 벗어나서 이런 인테그레이터 역할까지 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지컬 AI로 인한 어떤 챌린지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 같고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제가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 정도의 챌린지 부분들을 좀 제가 써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한된 컴퓨팅, 확장성의 문제, 호환성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잠재적인 오용 같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AI에 관련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급격한 변화에 그런 규제가 잘 따라오지 못함으로써 많은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력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인력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높은 개발 비용, 그다음에 공급망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뒤에서 주로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피지컬 AI로 인해 나오는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의 이슈라는 부분들이 주로 나오는 이 킬 챌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짚었던 것처럼 그러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피지컬 AI 보안의 핵심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행위, 그리고 맥락을 좀 잘 봐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이나 어쨌든 젠AI 기존 AI 보안의 초점은 속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계, 파라미터, 트러스트 바운더리 개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AI의 속성은 모든 입력이 그냥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 조석, 이메일, 기타브 뭐 다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드가 아니라 자연어로 전달되는 그런 AI 보안의 맹점들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WAF나 DLP나 IAM 같은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이 이를 잘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좀 근본적인 이슈라고,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 리스크의 중심이 모델을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델에 대한 아웃풋이나 프롬프트 텍스트에 대해만 너무 국한돼서 AI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하나만 보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에이전트의 캐퍼빌리티나 액션에 대한 어소라이제이션, 워크플로우에 대한 맥락들을 잘 보는 것들이 이 피지컬 AI 보안에 있어서의 실제 리스크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델이 어떤 말을 하는가는 젠AI, LLM에 좀 국한된 얘기라고 한다면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이 피지컬 AI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 피지컬 AI의 프레임의 방향들을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행위 기반의 보안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정말 잘 제한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툴콜, API, 파일 접근들을 좀 세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텍스트, 맥락을 우리가 잘 격리해가지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그다음에 수단 간의 괴리가 처음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있어서도 계속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분명하게 또 짚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또 OT 환경에서의 피지컬 AI가 또 가지고 있는 또 근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왜 OT 환경, 우리 팩토리 공장 환경에서 피지컬 AI가 위험한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이미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AI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액추에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AI는 젠AI나 피지컬 AI나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품질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하고 계속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품질 저하, 모델 드리프트로 인한 예측 정확도가 하락한다는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부분들이 좀 따라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hallucination이라는 부분들이 OT 환경에서도 그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OT 공장 환경에서의 피지컬 AI 보안의 핵심 원칙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심플리피케이션 관점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OT 환경에서의 AI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AI 보안을 중심으로 한 시큐어한 SDLC라든가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가 좀 어그리시브하게 잘 적용할 거야 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이게 필요한 문제인가 타당성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항상 따라와서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지컬 AI, OT 환경에서의 피지컬 AI에 대한 거버넌스와 보증 체계를 분명히 검토하고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세이프티, 그다음에 페일 세이프 같은 그러한 좀 그 대응 방안들을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내재화시켜서 이 OT 환경에서의 피지컬 AI가 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된다. 이런 어떤 사전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피지컬 AI 그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OT 환경에서의 좀 포인트,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단계로 좀 적용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바이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EY 컨설팅이 한 5단계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5단계로 가져가시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AI 가드레일 적용입니다. 인디비주얼 AI 어플리케이션, 피지컬 AI의 어떤 디바이스나 모듈별로 굉장히 다르게 가드레일에 적용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풋, 그 다음에 툴 자체,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부분이 있어서의 흐름에 있어서의 AI 가드레일을 굉장히 첫 번째 스텝으로 기본적인 단계로 구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AI 가드레일에 적용됨으로써 어떻게 일단 빠르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어느 정도 감소시킨 위험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보안 강화를 빠르게 또 캐치업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첫 번째 가드레일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기본에 대한 안전선까지 갖추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2단계까지는 좀 빠르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진부하지만 놓칠 수 없는 AI 거버넌스를 분명하게 챙기셔야 된다. 그래서 니스트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든가 23894라든가 EU의 AI 액트라든가 여러 가지 잘 알려져 있는 디팩토 스탠다드를 가져오셔서 책임, 정책, 승인 같은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하는 AI 거버넌스를 분명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분명히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4번째와 5번째가 남아있는데요. 레드팀. 네.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는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 해킹. 근데 어쨌든 AI와 피지컬 AI를 타깃으로 하는 레드팀 부분들. 그 다음에 뚜린 모델링. 그 다음에 이게 매뉴얼하게만 돌아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어떻게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따라와 줘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니터링, 감사, 지속적인 운영체계가 갖춰지는 모델이 아주 훌륭한 1번부터 5번까지의 적용적인 단계별 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랩업을 드리면 가드레일을 먼저 적용해서 즉시 위험을 낮추고 거버넌스, 프로세스, 기술 표준을 얹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별 추진 과제가 분명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단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하기 앞서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망들을 좀 여기에 연관지어서 좀 한번 짚고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이버 보안 전망은 올해 초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왔던 굉장히 최근의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일단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우리 OT 환경에 있어서 생산, 매출, 공급 중단 리스크로서 분명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제2로 알려진 제2로 시작하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사고가 있었고요. 생산이 5주 중단됐고 5천 개 이상의 협력사 영향을 있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로 약 3,800억 원, 매출은 약 4분의 1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고 사례를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직접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 언제? 최근도 그렇게 있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지컬 AI를 포함한 AI의 도입 가속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동시에 작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리스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넘버원으로 AI에 관련된 리스크 취약성이 87% 늘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다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25년, 작년에는 37%, 올해는 64%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36%는 좀 무제한 그런 응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생성형 AI를 포함한 우려는 데이터의 유출, 그 다음에 공급자의 역량 고도화 같은 것들이 크게 우려되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OT 보안은 구조적으로 항상 블라인드 포인트입니다. OT 환경을 보유한 우리 제조기업들, OT 보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수준, 전담 OT 보안 조직 보유, 모니터링 수행, CISO가 모든 걸 커버하는 부분들 다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끌어올려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보다 당연히 IT와 OT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OT 환경, 제조업의 사이버 보안의 승부처는 AI와 OT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사고가 안 일어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회복력, 레질리언시까지 설계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성공하는 조직의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속한 EY 컨설팅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레퍼런스 좀 갖고 왔고요. 어쨌든 EY 컨설팅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서치 회사들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사이버 보안이나 OT 보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캐퍼가 있어라고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웨스트랜드 어드바이저라는 리서치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EY 컨설팅이 OT 또는 인더스트리얼 사이버 시큐리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더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도 다행히 좀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평가를 믿고 저희가 감히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분명하게 또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다양한 제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그 피지컬 AI의 보안 위협과 그다음에 대응 방안, 그다음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까지 제가 좀 빠르게 좀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작은 기회가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근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OT, IT 융합 제조 환경에서 포티넷의 AI 비전과 전략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포티넷 코리아의 문귀 전무입니다. 조금 전에 EY 컨설팅의 김상호 전무님께서 피지컬 AI의 트렌드와 보안 이슈,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런 피지컬 AI가 실제 공장이나 생산 현장에 들어올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포텐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AI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AI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더욱 교묘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전례 없는 속도로 새로운 공격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확장된 공격 표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IT 인프라만 보호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AI 시스템 그 자체, 그리고 AI가 제어하는 물리적 환경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피지컬 AI 환경에서는 공격의 결과가 단순히 데이터 유출에 그치지 않고
로봇 오작동이나 자율주행차의 사고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물리적 피해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어 도구 역시 AI를 활용해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더 향상된 방어와 공격 탐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사고 대응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 대한 보안 책임자들이 피지컬 AI를 도입 시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섀도우 AI 문제입니다. 로봇이나 드론 등 피지컬 AI 시스템은 수많은 센서, 마이크, 카메라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유니티 G1 휴머노이드 로봇 사례처럼 이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무단 전송될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운 공격 표면입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공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가 읽는 표지판을 조작하는 환경적 프롬프트 인젝션,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는 AI 백도어 등 새로운 벡터가 등장했습니다. 셋째, 에이전틱 AI의 통제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물리적 행동을 자율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 에이전틱 AI 보안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에일리어스 로보틱스는 유니티사의 지원 로봇에서 보안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로봇이 5분마다 상태 데이터와 카메라, 마이크 정보를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감시 및 공격 플랫폼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2025년 12월 시사 등 글로벌 기관은 OT 환경에서 AI를 안전하게 통합하기 위한 원칙을 긴급히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UC 산타크루즈 연구팀이 거리 표지판만으로 자율주행차나 로봇을 탈취할 수 있는 환경적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시연했고, 2월에는 조지아텍에서 자율주행 AI에 숨겨진 휴먼 백도어 빌리언넷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등 특정 조건에서만 99% 확률로 차량 제어권 탈취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피지컬 AI의 보안 취약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실질적 위협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포티넷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포티가드 랩스가 있습니다. 포티넷은 15년 이상 AI를 보안에 적용해온 선구자입니다. 전 세계 절반의 방화벽이 포티넷 제품이며, 이를 통해 매일 수억 개의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텔레메트리 약 4억 9,600만 개의 이상의 소스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위협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6세대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 AI 기반 공격을 AI로 분석하고 예방합니다. 흔히 AI를 AI로 방어한다고 하죠. 포티가드는 발견된 위협에 대한 방어 정책을 실시간으로 포티넷 보안 패브릭 전체에 자동 업데이트하여 피지컬 AI 환경의 새로운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티넷의 AI 전략의 핵심인 포티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티 AI는 포티가드 랩스의 방대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여 AI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포티가드 랩스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축적된 AI, 머신러닝 기술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4억 9,600만 개 이상의 소스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위협 데이터가 이곳에서 분석됩니다. 오른쪽이 바로 포티 AI입니다. 포티 AI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AI 기술의 진화 단계 전체를 포괄하는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저희는 AI 영역을 확장하는 핵심 허브인 포티 AI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포티 AI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포티 AI 프로텍트. 앞서 우려했던 섀도우 AI를 사용을 탐지하고 사용자들이 AI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과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포티 AI Secure AI. LLM 모델 자체와 인프라를 보호하여 AI 스택 전체의 보안을 책임집니다. 포티 AI 어시스트. SOC와 NOC 운영을 지능화하고 자동화하는 AI 어시스턴트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AI 기반 공격을 방어하고 AI 인프라를 보호하고 AI 기반 운영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포티 AI 프로텍터 핵심은 무엇이 실행 중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동작합니다. 첫째, 식별, 아이덴티티. 조직 내 사용 중인 젠 AI 앱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둘째, 분류, 카테고라이즈. 유형, 위험도에 따라 자동 분류합니다. 셋째, 인지, 언더스탠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 분석합니다. 모든 활동은 통합 로깅되고 리스크 레벨이 평가되고 세션 단위로 추적됩니다. 피지컬 AI 환경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부 AI와 연결될 때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모른다면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티 AI 프로텍트는 승인된 AI만 허용하고 섀도우 AI를 차단하여 데이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포티 AI 프로텍트는 생산성과 지속적인 보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화면 왼쪽 사이클을 보시죠. 디스커버, 발견.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는지 전체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가번, 관리. 어떤 프롬프트를 언제, 왜, 누가 사용했는지 이해합니다. 프로텍트, 보호. 안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컨트롤, 통제.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순환하며 보안을 강화합니다. 오른쪽에 세 가지 핵심 기능을 보시면 첫째, 승인된 AI만 허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검증된 도구만 업무에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둘째, 유저 코칭으로 실시간 가이던스를 제공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합니다. 셋째, 증적 데이터 자동 수집으로 스크린샷과 섀도우 카피를 생성해 추후 감사와 포렌직에 활용합니다. 피지컬 AI 환경에서 이런 지속적인 보안 사이클은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필수 기반입니다. 화면은 포티 AI 프로텍트 실제 대시보드 샘플입니다. 왼쪽에서 유스케이스별로 젠 AI 사용 유형을 분류하고 중앙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상세 정보와 리스크 레벨을 시각화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세션별 상세 정보와 실제 프롬프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가시성 덕분에 보안팀은 어떤 AI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위험한 행동을 즉시 탐지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티 AI, 시큐어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AI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전체 AI 스택에 대한 보안이 핵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전 계층을 보호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LLM 보안입니다. 포티 AI 게이트 에코시스템을 통해 프롬프트 인젝션, 모델 탈취, 데이터 유출 등 LLM 특화 위협을 차단합니다. 둘째, 인프라 보안입니다. AI 모델이 실행되는 네트워크와 접속 계층을 보호합니다. 피지컬 AI 환경에서는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해킹되면 물리적 피해로 직결됩니다. 셋째, 데이터 보호입니다. DLP와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가 AI와 학습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피지컬 AI의 핵심은 AI 모델 자체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큐어 AI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피지컬 AI 시대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공격 표면을 보여줍니다. 중앙의 새로운 공격 표면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인프라를 보시면 VM, 컨테이너, 서비스 환경뿐만 아니라 ML 라이브러리와 GPU까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상단의 데이터, LLM, 피지컬 AI 영역을 보시죠. 데이터베이스와 캐싱, 학습 데이터, 그리고 구글의 버텍스와 애저 오픈AI 같은 LLM 서비스, 더 나아가 에이전틱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까지 모두 공격 표면입니다. 오른쪽 경고 표시들은 실제 위협입니다. 위험한 URL, 프롬프트 주입 공격, 모델 도수 공격, 악의적 학습 데이터, AI 악성 코드, AI 데이터 유출까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공격 표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고 포티넷, 포티 AI는 이 모든 계층을 통합적으로 보호합니다. AI 아키텍처 변화는 네 가지 주요 보안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첫째, 모델 오염 공격입니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조작된 데이터로 변조하여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점을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피지컬 AI에서는 로봇이 잘못된 학습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인가 접근입니다. 공격자가 AI 모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권한을 획득하는 위협입니다. 셋째, 악성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기반 공격으로 로직 변종, 스크립트 삽입, 명령 인젝션 등을 통해 AI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겠습니다. 넷째, 데이터 유출입니다. AI 모델 응답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위협입니다. 이 4개까지 위협은 피지컬 AI 환경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데이터 유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물리적 오작동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요구하는 AI 보안의 핵심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델 무결성 보호입니다. 보안 위협 방어를 통한 모델 자산에 대한 투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은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학습 투자가 집약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험 노출 최소화입니다. LLM, GenAI, 피지컬 AI 전반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포괄적 보호가 요구됩니다. 특히 피지컬 AI는 물리적 피해도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성능 최적화입니다. 지속적인 가용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캐싱, 라우팅, 로드 밸런싱이 필수입니다. AI 추론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넷째, 컴플라이언스 준수입니다. AI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대한 360도 가시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GDPR, AI 액트 등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AI 활동을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티넷 포티 AI는 이 4가지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포티넷은 포티 AI 게이트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전반을 보호하는 멀티레이어 보안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왼쪽은 개발자와 유저에서 시작해 오른쪽은 LLM 모델과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보호합니다. 중앙에 있는 5가지 보안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계 보안은 포티 게이트가 담당합니다. 네트워크 레벨에서 첫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둘째, 통합 신원 관리는 PAM이 제공합니다. 누가 접근하는지 엄격히 통제합니다. 셋째, 어플리케이션과 API 보호는 포티 웹이 맡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레벨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넷째, 데이터 유출 방지는 포티 DLP가 수행합니다.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다섯째, AI 실행 환경, 즉 런타임 보안은 피지컬 AI가 담당합니다. LLM에 특화된 위협과 피지컬 AI 환경의 실시간 공격을 방어합니다. 이 5계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보호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런 심층 방어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포티 AI 게이트의 핵심 동작 원리입니다. 중앙의 파란 원을 보시면 2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위쪽은 포티 AI 플로우, 어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 엔진입니다. LLM 앱에서 LLM 모델로 가는 로우 인풋을 받아 캐싱, 라우팅, 로드 밸런싱을 통해 최적화된 세니타이즈드 인풋으로 전달됩니다. AI 추론 비용을 절감하고 응답 속도를 높입니다. 아래쪽은 포티 AI 가드, 보안 위협 탐지 및 차단 엔진입니다. LLM 모델의 로우 아웃풋을 검사해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한 후 안전한 세니타이즈드 아웃풋만 LLM 앱으로 전달합니다. 이 양방향 보호 메커니즘이 입력과 출력 모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피지컬 AI 환경에서 AI 모델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포티 AI 게이트의 통합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은 사용자에서 시작합니다. 라우팅을 거쳐 시큐어 프락시로 전달되고 여기서 보안 검증이 시작됩니다. 중앙은 AI 런타임 시큐리티가 핵심입니다. 왼쪽은 캐싱과 연결되어 반복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고 오른쪽은 UCG 세솔즈 사용량을 모니터링합니다. 이후 하단은 3가지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코스트 컨트롤로 비용을 관리하고
베이스라이닝으로 정상 패턴을 학습하며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합니다. 오른쪽 지능형 LLM 트래픽 처리 및 성능 최적화에서는 4가지를 제공합니다. AI 동작 모델 이해, 정확성 및 신뢰성 유지, 비정상 행위 탐지, LLM 사용 현황 추적입니다. 이 통합 아키텍처가 피지컬 AI 환경에서 성능과 보안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포티 AI 어시스트는 젠 AI와 멀티 에이전트가 주동하는 지능형 보안 운영 플랫폼입니다. 왼쪽 영역을 보시죠. 중앙의 포티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보안 운영을 수행합니다. 주변의 아이콘들은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포티 AI 어시스트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3개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며 상단의 신경계 역할을 하는 통합 패브릭을 통해 SOC, 데이터 레이크, NOC와 연결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AI 전문가가 탑재된 지능형 둔을 통해 복잡한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둘째, 멀티 에이전트가 협업하여 SOC에서 탐지한 위협을 데이터 레이크 정보와 결합해 NOC도 자동 조치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수많은 AI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보안 운영이 필수입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IT와 OT 그리고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는 순간 보안은 더 이상 고려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포티넷은 3가지 포티 AI 전략으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포티 AI 프로텍트, AI 사용을 식별하고 가식성을 확보하고 통제합니다. 포티 AI 시큐어 AI, LLM과 AI 인프라 전반을 보호하고 새로운 공격 표면을 대응합니다. 포티 AI 어시스트, 보안과 네트워크 운영을 지능화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량은 포티 OS와 시큐리티 패브릭 기반의 단일 통합 아키텍처로 구현됩니다. 이를 통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확장되는 공격 표면에 흔들리지 않고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피지컬 AI 시대 보안 경쟁력이 곧 비즈니스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피지컬 AI와 IT, OT 융합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보안 과제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복잡한 환경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포티넷은 OT 보안 플랫폼 시장에서 명확한 넘버원 리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티넷이 제시하는 방향은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닙니다. 첫째, 보안 중심 산업 환경 고도화입니다. 보안이 운영의 제약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합니다. 둘째, OT 환경에 특화된 보안 강화입니다. 패치가 어려운 시스템, 레거지 시스템, 그리고 산업 제어 환경에 최적화된 보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셋째, 완벽한 IT, OT 운영 통합. 분리된 보안이 아니라 하나의 아키텍처 기반의 일관된 보안과 관리 체계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과로서 증명됩니다. 피지컬 AI와 IT, OT 융합 환경에서 확장되는 공격 표면 속에서도 보안 위협은 감소하고 운영 복잡성은 줄어들며 TCO 절감과 안정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피지컬 AI 시대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후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포티넷은 그 예정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선택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